오늘의 시간에는 공법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가령 시험에 자주만 나오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 위에 있는 상위 계획인 광역 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상위 계획에 반드시 부합돼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는 거, 이 체계를 반드시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만큼은 가장 시험에 빈도가 많이 나오는 게 먼저 주민이 제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민이 이 관리계획을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직접 주민이 입안하는 게 아니라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주민이 직접 입안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주민이 제안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주민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5년간 타당성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5년간 계획 자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있다는 거. 자,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은 공청회를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자,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되는 것은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고 열람 제도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간신문이나 기타 방법으로 공고 열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 공청회를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관리계획에 나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만큼은 공청회 또는 조사 사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계획을 지정해서 언제 효력이 발생되냐 하면 지형도면이 고시할 때 효력이 발생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정 결정되고 나서 며칠이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하면 틀립니다. 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 게 아니라 관리계획을 결정하더라도 지형도면이 고시가 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형도면이 고시일 다음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래도 틀립니다.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 바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지형도면이 11시에 고시되든 아침에 고시되든 저녁에 고시되든 고시하는 날에 그 일자에 바로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지형도면 고시일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된다면 틀린 문장으로 갑니다.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5년간 타당성 검토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공청회나 기초조사 사업은 생략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형도면 고시일에 바로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들어갑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의의와 내용이 시험에 또 잘 나오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한 문장 한 문장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읽으시면 전부가 숙지가 됩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의의와 내용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도, 시군의 종합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이나 교통, 환경, 경관, 안전산업, 정보통신, 보건복지, 안보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관할,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 관할구역 내에 개발이나 정비, 보전, 개발, 정비, 보전이라는 단어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의의는 관할 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어떤 토지 이용이라든가 교통, 환경, 경관이라든가 안전산업, 정보통신, 보건복지, 안보문화 등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의의란 딱 하면 개발, 보전 또는 정비를 위해서 수립하는 모든 계획을 말한다 하면 되겠습니다.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대한 지정과 변경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는 토지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토지의 어느 한 용도로 묶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관리계획 결정에 따릅니다. 관리계획 지정과 변경에 관한 계획은 관리계획의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그 다음에 용도구역까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지정을 변경하거나 지정하는 것은 관리계획 결정에 따릅니다. 자,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구역은 별도로 특별한 어떤 범위를 정해서 거기를 특별하게 개발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용도구역은 개발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이 있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범위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특별히 계획적으로 개발하려는 것을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은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이것을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도 관리계획으로 정합니다.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도시지역에 있어야 할 모든 필요한 시설을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도 해당하고 토지의 간접 자본시설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도로나 항만뿐만 아니라 건축물, 어떤 시설물도 기반시설에 들어갑니다. 도시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을 전부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계획은 관리계획으로 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구, 시장 등 유통공급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도 관리계획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도시지역의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특별히 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도 관리계획 결정을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행위제한도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자, 모든 행위제한은 기본적으로 행위제한만큼은 관리계획으로 정하지 않고 그 구역의 세부적인 법률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행위제한만큼은 관리계획 사항이라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행위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자,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도 관리계획의 결정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아주 세부적이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모든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기반으로 정해야 됩니다. 자, 도시계획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으로 반드시 다시 한번 숙지하셔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용도구역은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원 고온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공동구라든가 시장 등 유통공급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도 관리계획으로 정해야 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관한 계획도 관리계획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만큼은 행위제한에 관한 계획도 관리계획의 결정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자, 놓치면 안 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제한만큼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들어있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계획 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 도시계획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굳이 정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라는 것은 자, 일반적인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행위제한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면적이라든가 어떤 건축물의 몇 층 이상은 허가를 받는다든가 몇 층 이하는 신고를 받는다든가 어떤 개발에 있어서 행위 제한에 관한 너무 세세한 사항은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기본적으로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의 행위 제한이라 말하면 관리계획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입주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만큼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칙은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만
입주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계획은 관리계획으로 내용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원래 개발제한구역 자체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만큼은 관리계획으로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 법률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별 법률에 정해져 있는 거지 큰 틀에서의 종합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에 이런 행위제한까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개발제한구역까지만 나오면 맞는 말인데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까지는 관리계획으로 지정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계획도 관리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행위제한도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입주규제 최소구역의 행위제한만큼은 관리계획 내용에 들어간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과 아무 관계없죠.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광역도시계획 내용에도 없습니다. 먼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당연한 내용이 아닙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내용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마을은 구역이지만 이건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반대말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단어 자체를 아주 자연스럽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입에서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용도구역이 아니다는 거, 구역으로 끝났어도 용도구역에 대한 지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계획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한다든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용도구역이 아니라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거, 일반적으로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입주규제 최소구역의 행위제한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라는 거,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관리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도시자연구역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관리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관리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용도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거.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법적 성격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법적 성격은 1번 구속적 계획입니다. 이제는 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입니다. 그 위에 있는 상위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속적 계획이 아닙니다. 비구속적 계획이고 그 다음에 행정 쟁송의 대상도 되지 않죠. 하지만 도시군 관리계획만큼은 구속적 계획입니다. 구체적 집행계획이고 실시계획이고 행정기관의 내부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에게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사법심사 대상이 됩니다.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 쟁송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립 단위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단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몇 년 단위로 정한다는 기정이 없어요. 자, 10년 단위로 정한다, 15년 단위로 정한다 이런 말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위에 있는 광역도시계획 어떤 계획도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자,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수립 단위 규정은 어떠한 계획에도 없다는 거. 자,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만큼은 수립 단위 규정이 없습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정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법적 성질 하면 구속적 계획이고, 그 다음에 법적 구속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법심사 대상이 됩니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는 거,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몇 년 단위로 수립 단위 규정이 없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기준은,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당연히 부합되어야 됩니다. 부합되지 않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당연 무효가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당연 무효는 아니고 취소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당연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지만 당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부합되지 않을 때 취소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인접한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죠. 꼭 전부만 할 필요는 없죠. 인접한 관할구역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될 수 있습니다. 자, 관리계획 위반 시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 그림이죠, 도면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하여야 됩니다.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지역의 인구 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계획의 상세성, 기반시설 종류 등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등을 두어서 위반하면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등적으로 위반하는 거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등을 두어 위반하면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있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작성 기준, 수립 기준 이런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 또는 수립 방법, 작성 방법, 수립 기준, 작성 기준 이런 말이 나오면 자,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로 가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령이지 시도의사가 정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수립 기준은 한 사람만이 정합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정한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도시군 관리계획의 기본적인 이론을 했습니다. 계속 연결해서 강의를 합니다.